새로운 정부 출범을 앞두고 문민 국방장관이 나와야 한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군 출신 장관은 군에 대한 전문성으로 군을 장악하는 능력은 뛰어나지만 이번 계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군을 수족처럼 부리기 때문에 위험하답니다. 그래서 군 출신 장관 대신 문민 장관을 임명하고 군정과 군령을 분리해서 장관은 군정만, 군령은 합참의장이 가져야 한다는 거죠. 반면 장관이 군에 대한 장악력과 전문성이 없으면 군 작전의 복잡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결심이 무게를 인식하지 못해 겉돌면서 국방안보가 위험해질 거라는 반론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민 장관의 최우선 덕목은 내부에서 계엄을 막는 역할이 아니라 군에 대한 전문성으로 군을 지휘 감독할 역량이라고 하죠. 그리고 카이 사장에 대한 논란도 일고 있죠. 대한민국의 우주항공 대표 기업인 카이 사장에 지금까지 관료 출신, 대선 캠프 출신 예비역 장성이 앉다 보니 카이가 발전하지 못했고 오히려 쇠퇴했다고 비판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전문성 없는 관료 출신 대신 전문 경영인을 꼭 앉혀야 한답니다. 여기서도 핵심은 전문성이죠.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 기관장에 앉으면 개인으로서야 영달이겠지만 그 조직은 쑥대밭이 된다는 건데 이건 방위사업의 기관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방위사업의 기관장에는 방사청장과 국가연소장, 기품원장이 있고 부설기관에 국기연소장과 신석원장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는 정말 방산수출 4대 강국을 위해 조직을 혁신하고 조직 역량을 한 곳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임명되어야만 합니다. 대회 행사에서 거룩한 축사나 하고 사진 찍어서 셀프 홍보에 매진하는 사람, 정작 현안 문제에 대해서는 눈만 껌뻑이면서 나몰라라는 사람들을 앉히면 가뜩이나 기로에 놓여 있는 K방사는 내리막이 될 게 자명하기 때문이죠. 2006년에 방사청 개청 이래 지금까지 방사청장이 13명이 있었는데요. 이전 정부에서 방위사업을 얼마나 우습게 봤는가 하면 방산에 방자도 모르는 사람을 청장에 앉혔습니다. 방위사업 예산이 10조 원이 넘으니까 기재부 출신을 앉히면 예산을 잘 관리할 거라는 명분에 방위사업은 국방과 관련된 일이니까 국방부 출신을 앉히면 방위사업을 잘 이끌 거라는 명분에 감사원 출신이면 방위사업 비리를 잘 예방할 거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상 이건 힘 있는 타부처의 차관급 자리를 만들어내는 용도로 사용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군 출신 방사청장이라고 다를 건 없죠. 군에서 작전 업무나 전력 업무, 군수 업무를 했고 내가 예비역 장성이네 하지만 이런 건 방사청 업무에서 하등의 도움이 안 됩니다. 와서 보면 다 어렵다고 멘붕에 빠지죠. 그럼 어떡해요? 아는 게 없으니까 되도 않는 모순된 정책을 만들어내고 문제가 터지면 현실과 동떨어진 미봉책만 만들어내고 업무로서 방사청을 장악할 능력이 없으니까 방사청의 본연 업무인 사업관리는 차장과 본부장에게 위임하고 그 사람들을 뒤에서 조정할지언정 앞에는 절대 나서질 않죠. 아는 게 없으니까 나서지를 못하는 것일 수도 있고 어쩌면 책임지기 싫으니까 모르는 척하면서 애써 외면하는 걸 수도 있는데 인형놀이는 해도 진두지휘는 못합니다. 내실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청장이 모르고 관심이 없는 일에 방사청 직원들이라고 열심히 할 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하나 터지면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 없고 먼저 나서서 해결할 사람도 없고 검토한다는 핑계로 차일피일 미루는 일이 속출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방사청장이 조직과 업무를 얼마나 장악하냐에 따라 방위사업이 앞으로 나가냐 아니면 제자리에 멈추느냐가 결정됩니다. 방위사업에 대한 전문성과 공직에 대한 뚜렷한 사명감을 가진 사람이 방사청장에 임명이 될 때 방산수출 강국의 첫걸음이 떼어지는 거죠. 이건 방사청장뿐만 아니라 국가연소장, 기품원장 등 예약 기관장도 마찬가지인데요. 출연기관은 정부기관보다 더 폐쇄적입니다. 업무 자체에 전문성이 있어야 하고 구성원의 가방끈도 길고 공직과 달리 한 업무를 평생 하다 보니 나름 고집도 있죠. 그런 것에 억대 연봉만 노리고 기관장으로 가게 되면 업무를 할 수가 없으니까 겸손한 척하면서 여기 계신 분들이 나보다 전문가니 잘들 결정해서 하세요 라는 방목 경영을 하고 또는 기관 본연의 업무는 내팽개치고 대외 활동에만 열심히거나 사익을 위한 일에 직원을 사적 동원하다 구설수에 오르고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기존 구성원에게 이리저리 휘둘리면서 욕 안 먹고 자리 보존하는 걸 목표로 삼습니다. 이럴 거면 애초에 그 자리에 가면 안 되는 거죠. 국방 R&D의 핵심 역할을 해야 하는 국가연, 무기체계 품질의 신뢰성을 높여야 하는 기품원, 핵심 기술과 방산 육성, 방산 수출 등 K방산을 포괄적으로 선도해 나가는 국기연, 빠르게 변화하는 신기술을 도입해 무기체계화를 추구하는 신소건 등 모두 각각 K방산에서 중요한 고유 역할이 있습니다. K방산 성장을 위해 각자가 개선하고
정착시켜야 할 일들이 산더미인데 아무나 대충 앉혀서는 안 되죠. 기관장이 멍청하고 조직의 장악력이 없으면 조직 구성원은 다 딴짓하고 딴주머니를 찹니다. 있으나 마나한 조직, 차라리 없는 게 도움되는 조직이 이래서 생기는 겁니다. 지금 여야 대선 후보가 공통적으로 방산 4대 강국을 공약으로 내세웠는데요. 정부의 예산 투자를 확대하고 방산 컨트롤 타워를 만들고 세제 감면과 기술 육성 등 각종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하지만 결국 중요한 건 사람입니다. K방산을 선도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4대 강국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공연불에 칠 겁니다. 아무나 가도 되는 자리는 없습니다. 아무나 가서 잘할 수 있는 자리도 없습니다. 이번에는 제발 인재가 기용돼서 K방산이 실질적으로 발전할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